여러분, 혹시 경복궁 처마 위에 줄지어 앉은 작은 조각상들을 눈여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인들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그 작은 인형들인데요. 알고 보면 이 조각상들은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궁궐과 사원을 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원소를 상징하는 의미로 올려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경복궁 앞에서 직접 설명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Sabahına Gyeongbokgung Sarayı'nda başladık. Muhafızların nöbet değişimi törenine de denk geldik. Şu anda bu arada gördüğümüz kapıda, belki bu bilgiyi sen bilmiyorsundur. Kapının üzerinde küçük küçük heykeller var ya, bu heykeller bu sarayları ve tapınakları ateşten korusun diye konuyorlarmış. Çünkü işte dünyadaki elementlere aslında referans veriyormuş. 아테시탄 korumak için de böyle küçük heykelcikler. 이 사람은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행 전문 유튜버 버케이입니다. 이미 한 차례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고 이번에는 파트너 젤레와 함께 일주일 일정으로 서울을 다시 찾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여행은 단순한 재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경복궁, 낙산공원, 인왕산, 청계천, 서울숲, 그리고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절대 찾지 않는 부암동 골목까지 지도 앱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서울의 뒷면을 직접 두 발로 걸어서 파고든 일주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입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도착한 두 사람은 수문장 교대 의식까지 딱 맞춰 목격하고 궁 앞에 줄지어 선 한복대여 가게들을 보며 눈이 커집니다. 한복을 입으면 궁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버케이는 이게 단순한 관광지 혜택이 아니라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구조 자체가 다르다며 감탄하는데요. 그리고 경복궁 처마 위 잡상의 유래까지 직접 공부해 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이 외국인이 한국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인도 잘 모르는 우리 문화의 이야기를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온 여행자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 왠지 모르게 뿌듯하면서도 살짝 부끄러워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Into these palaces, you wear a hanbok. It's free. We left the palace. We're heading to Samcheong, Dong Street. We think it will be a sweet walk because it's actually very short and everywhere is covered in ginkgo trees. Its feature is that it's a traditional street left between modern structures. We'll see. 삼청동 골목으로 이어지는 걸음은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어딜 봐도 노란색으로 물든 풍경에 카메라를 내려놓지 못하는데요. 터키어로 은행나무를 사원나무라고 부른다는 소개와 함께 젤레는 서울이 가을에 오기에 이렇게 완벽한 도시인지 왜 아무도 자기한테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며 연신 웃음을 터뜨립니다. 실제로 서울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전국적으로 60만 그루가 넘는데 도심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가로수길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다음 날은 본격적인 하이킹 일정입니다. 낙산공원에 이어 인왕산까지 직접 발로 오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걷는 내내 한 가지 사실에 계속해서 눈을 의심하는데요. 산 중턱에 이렇게 잘 갖춰진 운동시설이 무료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두 사람에게는 이해 불가였습니다. 네덜란드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의 운동시설을 공공으로 이용하려면 체육관 회원권을 따로 끊거나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산에 오르다 보면 그냥 마주치는 풍경인 겁니다. 한국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모습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인왕산에서 진짜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니 조선시대에 서울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버케이는 서울을 그냥 도시로만 알고 왔는데 사실 이 도시 자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역사 유적이었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Walking around Seoul from above, since it's surrounded by walls and you can walk along them, you get a serious panoramic view by wandering around. We're trying to find a library hidden among the mountains. Very exciting. After climbing so much, the descent is lovely. 두 사람이 특히 감탄한 것은 정상 부근에서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였는데요. 서울을 둘러싼 북쪽과 남쪽 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장면에서 버케이는 서울 전체를 산 위에서 빙 둘러보는 느낌이에요. 성벽이 있어서 진짜 파노라마 뷰가 되는 거예요 라며 카메라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두 사람은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를 발견하고 맙니다. 산속 깊숙이 숨어있는 공공도서관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군사방어 시설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해 지금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그 공간에서 젤레는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They built a reading place in the middle of the mountains. Really made me happy. This place used to be a military bunker. They even put up an old picture of it. Now it's open to the public. It has become a public library, I think. There were nice books inside too. They were all in Korean. So we couldn't look much, but the atmosphere inside was very zen, very quiet. That's why we didn't want to film much. It's just the kind of place where you bring your book and your drink. A beautiful setting to sit for
a long time. I think if we lived in Seoul, I probably wouldn't leave here. 산 한가운데에 이런 독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진짜 너무 기뻤어요. 서울에서 살았다면 아마 여기서 절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라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맙니다. 산속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군사 유적을 시민 쉼터로 되살린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 정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공간이라면 박물관으로 지정해 별도 입장료를 받거나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 공간을 그냥 시민들의 독서 공간으로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이틀째 저녁에는 홍대 인근 먹자골목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이 선택한 메뉴는 냉면과 만두. 젤레는 첫 한 입에 입술이 빨개질 만큼 맵다며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숟가락을 멈추지 못하는데요. 너무 매워요. 두 가지 음식을 시켰는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입이 불타는 것 같아요 라며 볼이 발개진 채 음식을 흡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냉면 특유의 매콤한 국물은 처음엔 낯설지만 어느새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맛이라는 것. 이 커플도 그날 저녁 몸소 증명해버린 것이죠. 사흘째가 되자 젤레는 혼자 서울숲으로 향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규모의 숲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젤레를 진짜 멈추게 만든 건 숲 한가운데 설치된 감각 정원이었습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설치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거대한 나팔 모양 조형물에 귀를 대면 각기 다른 음계가 들리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산책만 하는 공원이 아니라 감각 자체를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을 도심 한복판에 무료로 조성해 놓았다는 것. 젤레는 이 사실에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Most beautiful reading corner in the park by chance. Honestly, I thought it was a restroom from afar. You can call it a sensory garden. They put things there that appeal to our different senses. Like there's something that looks like a huge speaker. You go put your ear inside and you can hear different notes and stuff. It seems this corner of Seoul Forest was designed not just for our eyes, but to appeal to our other senses. 여기는 감각 정원이래요. 우리의 각각 다른 감각에 반응하는 것들을 설치해 놓은 곳이에요 라며 혼자 온 것이 아깝다고 할 만큼 감탄을 이어갑니다. 서울숲을 나온 젤레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강남 스타필드 도서관이었습니다. 건물 전체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수만 권의 책들. 젤레는 이 풍경을 눈에 담으며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개념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쇼핑몰 한가운데에 이런 규모의 도서관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구조는 유럽에서도 흔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책과 쇼핑이 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풍경. 그것이 한국이 도시를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젤레는 부암동 골목으로 혼자 떠납니다. 구글 지도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좁은 골목들을 헤매던 젤레는 어느 순간 자신이 자연보호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주변은 온통 비슷비슷하게 생긴 나무들 뿐이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I have arrived at a nature conservation area. By the way, I might be perfectly lost right now. Everything looks the same and there's no one here right now. I think I'll just go straight and come back straight. This way, this way, this way. Can you hear it? I started hearing the sound of water from somewhere. I'm thinking of heading there, but I really shouldn't get lost. 자연보호구역에 왔어요. 저 진짜 완전히 길 잃을 수도 있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지금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라며 당황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젤레. 그런데 그 순간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쪽으로 가볼까 생각 중인데 진짜 길을 잃으면 안 되긴 해요 라며 반쯤 겁먹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물소리를 따라 걷는 외국인. 이게 부암동의 현실입니다. 관광지로 포장되지 않은 그냥 서울에 살아있는 뒷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인 것이죠.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걷던 젤레는 결국 골목 안쪽 깊은 곳에서 숨겨진 불교 사찰을 발견합니다. 붉고 노란 단풍에 둘러싸인 전통 건물. 관광객은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수백 년째 있어온 공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알고 보니 불교 사찰이었어요. 히든 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수가 말해주듯이 아무도 없어요라는 젤레의 말처럼 이 공간은 서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 도시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촘촘하게 층위를 갖고 있는지 이 커플이 한 주 동안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경복궁 처마 위 조각상 하나에도 의미가 있고 산 중턱에 있는 도서관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었으며 아무도 찾지 않는 부암동 골목 안쪽에는 히든 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공간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청계천도 그냥 예쁜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도시 전체의 물을 받아내는 치밀한 시스템이 그 아래에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화려한 네온사인 뒤로 조선시대 성벽이 있고
분주한 지하철역을 나서면 수백 년 된 궁궐이 나타나며 산을 오르면 무료 도서관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 이걸 한국인들은 그냥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커플의 눈에는 그 일상 하나하나가 평생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던 것이죠. 언젠가 서울에 살고 싶다고 말한 젤레의 그 한마디가 그 어떤 관광 홍보 문구보다 솔직하고 강하게 남습니다.